배신자 피켓. 그럼 피켓에 배신자라고 써 있다는 뜻일까요? 뭔가 피켓. 한동훈 대표가 가는 곳에 뭔가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관련된 영상이 준비됐는데 이 영상 속의 모습들이 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 사면 법박질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 다 그 진짜 이분들과 걱정돼서 뭐 제가 우선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국민의힘한테 한동훈이 세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밝혀주신 당신. 그러니까 피켓도 있지만 어떤 약간 욕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소리 높여서 뭘 얘기해. 고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저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준우 의원 일단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누구고 한동훈 대표한테 왜 이렇게 이건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이거든요. 맹비난을 하는 겁니까? 이게 비판과 비난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격렬하게 그다음에 이제 거세게 하면은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통은 여야가 대치하는 갈등 속에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런 거 흔한 경우입니다. 통상 뭐 선거 때도 그렇고 이러면 상대 당의 어떤 지도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죠. 흔히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우리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사실 지지하는 층이라든가 지지 세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지난 이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치면요. 되는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이제 그 총선 지휘했을 때부터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이 상황 전체가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뭔가 비협조적이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만드는 메시지를 좀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을 사랑하는 또 우리 당에 대한 또 열정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뭐 배신, 뭐 척퇴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제 그 요청을 좀 거칠게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예.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야당에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저렇게 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성춘 부위원장에는 뭐 이 예. 옆집 정당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에 그 내부적인 갈등 상황의 한 단면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옆집 경쟁 정당에서 저희 당을 향해서 항상 뭐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냐 모르면서 아버지에게 뭐 쓴소리도 못하냐 그러면서 아버지 정당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어머니로 두고 어머니에 대한 뭔가 비판을 하면 지금 감히 어머니를 욕하다니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의 이 이후 행동, 지금은 특별 감찰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 정말 특검까지 갈 것인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까지 갈 것인가가 지금 뭐 관심사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동의한다거나 그 통과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는 배신자 프레임에 씌울 거야. 넌 계속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런 목소리 내신 보니까 보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일부 지지층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보수 다수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라고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저는 뭐 그분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됐을 때 유승민 전 의원도 그 탄핵 주도 세력이 있긴 했지만 더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은 배신자 소리를 지금 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도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 거는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거나 그렇죠. 좀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을 어떤 때부터 정책과 관련된 것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뭔가 배신자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수 진영의 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어떻게 탄핵까지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용서해주고 배신자 소리를 안 하면서 조금 이견을 보이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지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저희 또 너희 당도 그러지 않았냐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예. 저희 당에 봤을 땐 지금 보수의 저런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할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으면 그럴 때 다른 목소리 내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래? 배신자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못 나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방향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왜 배신자 목소리죠? 저는 오히려 지금 좀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왜 보수 진영에서 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이 바꿔가기는 참 힘들겠구나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더 예, 보태면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고 나서 본인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오고 나면 자기가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예. 그 거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본인도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당 지지율 떨어지고. 요즘에 약간 좀 내려가고. 그렇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예. 이게 지금 동기화돼가 지지율 낙하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본인이 개파를 안 만들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측근들 친한이라는 분들과 만찬, 오찬 이렇게 한 걸 본인이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개파 안 만들겠다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뭐냐면은 공약했던 것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를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게 원내에서 전혀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는 우리 당 보수당 내에서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 본인을 좀 뭐랄까요 비난, 그러니까 강도 높은 비판인 거죠. 이런 거를 본인도 아마 느꼈나 봐요. 지금 이게 보도를 통해서 이제 뒤늦게 나오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이 면담 때 보수 유튜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왜 용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용산에다 하나 지금. 마치 대통령실 인사들이 뭐 시킨 것처럼 들리는 건데 이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라는 반응인데 이거는 제가 2주로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약간 이런 보수 유튜버가 본인들을 이렇게 맹비난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럼? 보수 유튜버가 만약에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고요. 그게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지수가 잘못된 게요. 보수 유튜버가 본인을 비난하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유튜브를 개별 연락하든지 아니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한 게 뭐냐? 내가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 본인이 공개를 잘하는 게 공개적 행보지 않습니까? 공개적 행보를 해서 기자들 취재도 허락해주고 예. 해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쿨한 거지. 저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좀 뒤늦게 알려주는데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기사 자체가 대통령실 관계자빨 이야기잖아요.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빨 이야기를 이제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너무 많았고 명태균 씨 관련 내용도 그렇고 뭔가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의 위주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런 그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까지 다 이런 유튜버들까지 뭔가 폭넓게 소통하고 있는 것들이 다 밝혀졌었고 사실 저희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이런 상황 인식, 민심을 읽는 수준이 뭔가 딱 그 레벨이 뭔가 우파 유튜버들의 수준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정 운영, 민심을 잘 못 읽고 있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항상 해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과연 가서 우파 유튜버들이 왜 나를 공격하냐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모르겠으나 예.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뭔가 지금 너무 대통령이 유튜브만 보고 계신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종합적인 이야기들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면담 대화가 이제 뒤늦게 알려졌고 용산 관계자 반응은 대통령실 관계자 반응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얘기합니까 지금 뭐 약간 이런 반응까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아주 자주 같이 등장하시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번에는 약간 비판이긴 한데 조언 같은 비판이라고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당과 융화하라.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 그게 정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준우 위원. 당과 융화하라는 네. 조언입니까? 뭐 당부입니까? 저건 뭡니까? 저는 어떻게?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당의 대표고 우리 당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당 대표 역할입니다. 이거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역할이에요. 당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보좌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야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포인트를 같이 참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물은 누구고 기름은 누굽니까 지금 그러면? 물과 기름. 글쎄요. 여기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형상을 지금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런 지금? 말인데 물이 더 뭐 질량이 더 많겠죠. 어. 기름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그 주변 친한이라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세력을 두고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보수의 아까 보수 유튜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유튜버의 목소리가요. 사실 당원들한테 동의받지 못하면 외면받으면요. 그 목소리를 못 냅니다. 아. 어느 정도는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유튜브의 목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걸 너무 저렇게 대통령 쫓아가서 뭐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좀 맞춰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 얘기 같습니다. 성춘 부위원장께서는 홍준표 시장의 의도 저런 걸 자주 올리는데 약간 좀 조언 비슷한 융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은 뭘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 되돌려 드리고 싶은데 저 말을 똑같이 민심과 융화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심과 마치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더 떠돌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게 바로 퇴출이다. 그게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글쎄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민심을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사실 정치적 중앙 정치에 관심 끊고 메시지 던지지 않겠다고 하신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보수 진영에서 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또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속속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가 글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정말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다면은 민심과 융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지 그냥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몰락시키려고 하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정치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 같은 원로 정치인이 그렇게 자꾸 자기 진영 안에서만 갇힌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면 정치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를 좀 크게 보시고 메시지를 던지셔야지 저렇게 한동훈 대표에 저격하는 메시지만 던지시면은 과연 보수 지지층도 지금이야 뭐 좀 일부는 즐기면서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이야 언론이 워낙 유난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까 다뤄줄지 모르겠지만 이후가 된다면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에 누가 귀를 기울여주겠는가 무게감이 저렇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를 요즘에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가 꽤 많이 좀 회자 같아서 좀 다뤄봤고요.